자, 미국에서 남아공과의 월드컵 경기를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중간에 그냥 자러 간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밀리니까. 그냥 계속 볼 점유율은 높다는데 뒤로 의미 없는 패스만 오고 볼만 점유하지 뭔가 공격적으로 창조적 플레이가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라고 한다면 감독이 빨리 전술을 변화시키든지 공격수를 투입해야 됐을 텐데 1대5로 지고 나서도 수비수를 추가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24년 전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6월 18일 대전구장에서 이탈리아와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16강전이었습니다. 그때 1대0으로 먼저 우리가 졌습니다. 그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정말 공격수를 투입했습니다. 김태형 대신 황선홍이를 투입을 했고 김남희 대신 이천수, 홍명보를 빼고 차두리를 집어넣어서 3명의 공격수가 무조건 전진 배치해서 2대1로 우리가 역전승을 해가지고 역사상 최초로 8강 진출을 했습니다. 거스 히딩크가 느꼈던 것은 뭐냐. 자기가 와서 감독을 맡고 보니까 꼭 패스를 예를 들어 차두리한테 하는데 황선홍이한테 하고 계속 왜 패스가 적재적소에 가지가 않는가. 알고 보니까 전부 고려대학교 선후배 관계 이런 학맥 때문에 인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플레이에 있어서도 그라운드에서 선배를 배려하는 패스를 해주고 이러니 이게 게임이 되겠는가. 거스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박지성이라는 존재가 발탁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지성은 정말 거스 히딩크가 아무런 학맥 인맥을 따지 않고 실력만 보고 선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스 히딩크의 리더십으로 다른 일체 요소를 배제하고 그 실력의 기초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정말 기적적인 역량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다 뛰어납니다. 공정하게만 선발해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때 왜 자기 개인의 계파 이익을 따라서 도민과 당원의 의사를 굴절시키기 위한 이런 불공정한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남아공 1등을 지는 거 보고 민주당을 이렇게 놔두면 꼭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전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정몽규, 홍명보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이냐? 바꿀 것이냐? 변화의 순간 아닙니까? 지금 대한축구협회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축구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이코노미지와 인터뷰 때 그런 마음 아픈 말씀을 했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 어떤 공기나 물이 나빠져야 공기의 물의 중요성, 또 사랑하는 친구, 가족이 없어져 보면 그 자리의 그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정말 지몸미, 내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제2의 노무현 그런 상황을 돼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 원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 가보면 이제 막강하게 우경화되어 있는 미국 정부와 개헌선을 넘는 3분의 2 의석을 자민련이 확보한 다카이치 산하의 이 자민당 정권과 이 막강한 이 강력한 이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 이 둘러싸이고 유럽도 우경화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민주적 정부가 지금 찾기가 드뭅니다. 제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 만나봤더니 대한민국이 부럽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과 놀라움에 대해서 경탄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이재명 정부를 우리 자신의 개인 뭔가 좀 자기를 무시한다 서른다 그래서 함부로 대통령을 말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금도를 넘어선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나 모든 걸 공개해가지고 사전에 아무런 없이 즉문즉답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운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미실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당원들이 알지 못합니다. 당비가 어떻게 쓰이고 투명하게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당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문조 털레유, 딴지 게시판, 여기서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가 더 이상 갔다가는 민주당도 어렵고 앞으로 국민 주권 여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지지를 어떻게 국힘당, 내란당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도가 넘는 것은 그 딴지 게시판 이런 데서 대통령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야, 이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유시민 작가께서 ABC로 나눠가지고 B그룹이 대통령이 지지가 떨어지면 대통령을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도 P가 B형이라서 B그룹이라고 나왔는데. 아니,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원고를 보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복귀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샤오미 갖고 이거 도청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시진핑한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네탄야후의 저러한 일방적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할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체포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을 보고 정말 전기가 흐른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의 장점이 뭐냐? 빨리 학습을 하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가 운동가가 아니라 정치가는 뭐냐? 운동가는 자기 이념과 신념을 설파하는 사람들이고, 평론하는 사람들이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나 대통령은 뭐예요?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옳았다고 떠들으면 뭐냐고. 아니, 보안수사권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내가 이 기억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재선 국회의원 될 때 우리가 일당이 됐어요. 152석이니까 처음으로 일당이 돼서 원내대표를 천정배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대표가 되자마자 뭐 했냐? 4대 개혁 입법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1번이었어요. 국가법 폐지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난리가 나서 법사위원장의 못을 받고 막 농성하고 막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고 시민단체는 밖에서 막 천막농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 생각은 국가법법 80% 90%가 다 7조 1항 찬양 고무죄로 다 적용이 돼서 7조 1항만 떼어내면 국가법법은 거의 정리되는 거니까 이걸로 절충을 하자 그래서 그때 장윤석 의원, 최현희 의원과 다 합의를 해가지고 절충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총에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강래 의원이 이걸 했습니다. 중간 역할을. 백이선 의원이 뒷받침.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 그때 유시민 의원이 손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과의 서열에 가까운 서열로 5번째 안에 드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안 한 게 낫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의 정당성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면 폐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놔두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의총에 붙이지도 못하고 그 개정안이 그냥 폐기돼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운동권식으로 자기 이념만 해가지고는 결과를 못 낸 거잖아요. 뭐라도 타협을 해서, 정치는 타협을 해서 그때그때 한 발씩 전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안수사권 가지고 정청래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저도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관되게. 보안수사권 요구권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거 가지고 당과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가면 될 문제를 이걸 가지고 마치 이거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비약이고 그러다가 정권 뺏기면요 다 원상 회복돼요. 아무리 법을 바꾸면 뭐해. 정권 뺏기면 다시 원상 회복 다 돼버리는데 가장 이 시대의 최대 계획은 뭐냐?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면 어떻게 되냐? 개혁을 계속 해가고 그러나 대통령과 신의를 가지고 설득을 해가야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이런 집권당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야당 대표 뽑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대통령을 함부로 공격하고 대통령이 뭐 당무 개입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윤석열의 당무 개입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우리 당헌 당규상 대통령은 당무 현안에 대해서 말할 의견을 제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헌 당규.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저도 국회의원만 했으면 잘 모를 텐데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이 집행자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이 시정질이, 시의원들이 이제 막 질을 하면은 제가 시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질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막 같은 질문도 아주 싸가지 없이 하는 그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권자가 돼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국회의원은 사실 어디 행사장에 안 가도 되지만 시장이 그 행사장에 안 오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느끼는 무게감이 틀립니다. 국회의원 때는 눈이 막 내리면은 우리 마누라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고 좀 낭만적 생각이 일부 들 여유가 있지만 국회 딱 시장 때는 눈이 내리잖아요. 야, 예막갈춤 몇 푸대. 차량 동원 몇 대. 저게 2억짜리구나. 3억짜리구나. 눈이 딱 계산이 나와, 저기. 예산 2억 들어갈 눈이구나.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막 쓰레기가 하늘에 떨어지자고 그러잖아요. 이거 눈 내리면 그거 치우느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신다는 거는 얼마나 압박이 많겠어요. 트럼프가 주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진핑이나 저쪽에 그 전국
그 정상과의 만남에서 이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국가 이익이 날아가는데 이런 노심초사한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걸 대신 좀 막아주고 이게 집권당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보면 그 대통령 보면 짠해 죽겠어요, 짠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이 돼줄 게 바로 우리 당 아닙니까? 어? 이 당이 더 힘을 들게 하면 이놈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행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